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 충격 실체, 정강훈 목사 간첩 15만 명 척결해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문재인 처단.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기며 북괴와 뜻을 함께하는 국내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끝까지 협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자유총연맹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생하는 반국가 세력들, 공산 전체 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강조했지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강한 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반국가 세력 준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연일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들이 연일 비난을 하는 이유의 핵심은 세상에 반국가 세력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국가 세력,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의 충격적인 실체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국회에 반국가 세력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국회 본관 이식당 별실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자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조찬 모임이었습니다. 이날 뉴시스 포토 뉴스 속 현수막을 보면 이하경 국회 부의장이 주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토 뉴스를 보면 권향엽, 민영배, 윤후덕 위원의 이름표도 보입니다. 좌파 진영 거물로 알려진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등장했습니다. 이하경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고 전남대를 졸업했습니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에 가담했었습니다. 1970년대 말 무장혁명 자금을 마련한다며 한 재벌집에 숨어 들어가 경비를 칼로 찌르는 등 무장 강도를 하다 붙잡혀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이런 과거는 테러 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 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이하경 부의장은 2000년부터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 희망공작소 이사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 때 경기 군포에서 당선돼 현재까지 사선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권향엽 민주당 위원, 전남 순천 광양 초선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행한 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남 순천 출생인 권향엽 위원은 부산 외대를 졸업한 뒤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한국 중국 위원연맹 2기에도 가입해 있습니다. 재선인 민영배 민주당 위원, 광주울 민영배 위원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를 졸업했습니다. 전남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인사관리비서관실 행정관, 시민사회 수석실 사회조정비서관 등을 지냈습니다. 2010년 광주 광산구청장에 당선, 연임까지 성공했습니다. 민영배 위원이
구청장일 당시 조선족 중국인 작곡가 정률성을 기념하는 사업들도 진행한 인물입니다. 민영배 위원은 정률성 논란이 일었을 때 대통령의 이념적 편향성이 문제라는 주장을 폈던 인물입니다. 사손인 윤후독 위원은 경기 파주 토박입니다. 연세대를 졸업했고 연세대 운동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재경분과 전문위원,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책조정관,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인 한독수 총리 비서실장도 지냈습니다. 박서군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와 자주 엮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간담회 당시 박서군 대표는 이재명 대표 왼쪽에 앉아 야당도 투쟁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중앙일보는 박서군 대표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조차 직업이 공동대표라고 부를 정도라고 소개했습니다. 박 대표는 한일, 역사, 정의, 평화행동,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 개정운동본부 등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반대 집회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2008년에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다 거리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반국가 전력이 있는 이런 자들이 국회에서 보란듯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조찬 모임을 열고 있다며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충격적인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민주당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성토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반국가 세력 척결을 촉구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국본이 주최한 광화문 2차 국민혁명대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반국가 세력 즉각 척결을 촉구했습니다. 연단에 선 정강훈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간첩 15만 명을 모두 잡아들이고 반국가주의자들을 바로 처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외쳤습니다. 정강훈 목사는 이어 북한에 USB를 넘긴 문재인을 처단해야 합니다. 긴급 명령을 발동해 재판 필요 없이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조국도 구속해야 합니다. 라며 이것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현해야 합니다. 바로 김문수같이 헌법에 충실한 지도자들로 정부를 싹 바꿔야 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강훈 목사는 또한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부정선거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건의했습니다. 4.10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다른 인사들도 이 중앙선관위 기술자들이 전산 조작으로 22대 총선 투표 결과를 바꿨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다들 외면하기에 바쁘다며 답답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를 계속 방치하면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부정선거를 수사해 대한민국을 구출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 예비역 육군 중장은 연단에서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대중 등이 말한 연방제 통일은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며 공산당의 항고는 하지 못하더라도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로 내세워 독일과 같은 흡수 통일을 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욕설 했습니다. 정강훈 목사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 15만 명을 모두 잡아들이고 반국가 세력들을 바로 처단해 주기를 바란다는 정강훈 목사의 연설에 수많은 국민들이 환호성을 터쳤습니다. 김재원, 문재인 소환해서 뇌물죄로 처단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전주지방검찰청이 조국 혁신당 대표를 오는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서 문재인 뇌물죄로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이상직 전 위원이 실소유주인 이스타 항공의 태국 현지 법인의 전무이사로 취업한 사건을 두고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취업이냐 아니면 뇌물성 거래냐를 두고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왔다라며 김재원 최고위원은 2001년 9월 2일 바로 제가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17년경 타이 이스타젯 법인이 출범을 했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문재인 전 사위가 그 현지 법인의 전무이사로 취업을 했는데 그때가 2018년 7월. 사실은 그분 서 씨, 그분은 항공에도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또한 재무 관련 일을 한 적도 없고 컴퓨터 게임 회사에 잠시 근무하다가 바로 사직하고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취업을 해서 막대한 연봉을 받았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은 또 태국 대사도 특임으로 임명돼 외교관이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분이 대사로 임명됐다며 이런 것은 결국 사위의 취업 자체가 뇌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수사 촉구를 한 바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나중에 이상직 최고위원이 2020년 총선 당시 공천을 받고 하는 거래까지 모두 뇌물죄라고 규정해 수사를 촉구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무려 3년이 지났다면서 이제 와서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루빨리 문재인 부부를 소환해서 마지막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됐고 계좌 추적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씨의 취업과 관련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과 금전 거래를 했고 또 통장을 빌려서 거래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상한 거래가 한두 건이 아니며 반드시 검찰은 문재인 부부를 소환해서 뇌물죄로 처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분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